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요즘 이렇게 이메일 문의도 들어와 있고 또 우리 매니저분 중에서도 이제 이 트럭 드라이버에 관심이 많아서 캐나다 핫 취업 코너로 트럭 드라이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 트럭 드라이버라는 게 라이센스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취업 현황도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발급을 받고 어떤 식으로 취직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여러 제 주변에 한 4-5 분이 이 트럭 드라이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영주권자시고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왜 이걸 하냐?" 그랬더니 사실 돈 때문에 한대요. 왜냐면 뭐 돈 많이 벌 수 있는 게 없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도 영주권은 그 식당이라든가 거의 그 허드렛 일로 이렇게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이 트럭 드라이버가 좋다는 거 알고서 했는데, 거의 막 일 주일에 한 7-8일 이렇게 갔다 오면은 뭐 3-4천 불 벌고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인제 하루 이틀 쉬고 또 가고. 이게 육체 노동보다도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노동이긴 한데, 그래도 일하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쪼끔 더 이게 적성에 좀만 맞으면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이 취직이 되는지는 잘 모르셔서 제가 다행히 이 밴쿠버에 그 한인 그 트럭 드라이버 경험하신 분 중에서 그 트럭 드라이버 라이센스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를 해 갖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교환이 어떻게 되는지, 취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현재 영주권의 그 나오는 흐름은 어떤지를 제가 여쭤봤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영어를 아주 잘하지 않으면은 BC주에서는 거의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정말 이게 영주권 받기도 쉽고 취직도 잘 되고 괜찮았는데 점점 이게 좀 쉽지가 않다. 물론 알아보면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는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제 주변에 나이 한 50대 분, 또 40대 후반이죠. 어 영주권 받고 정착하시는 분들이 트럭 운전을 많이 하셔. 그리고 이게 트럭 운전이 미국을 오가는 트럭 운전이 있고요. 시내에서 운반하는 트럭 배달이 있어요. 보니까 그 미국으로 장거리를 한 4-5년 한 7-8년 하시고 나면은 그 경력으로 시내 드라이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드라이버 할 때 자리가 비면 또 그게 자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변에 계신 분들이 트럭 드라이버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만두지 않으시니까 이 직업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별로 없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소도시는 어때요? 항상 모자라죠. 그래서 실제로 R&IP 지역에 지금 트럭 드라이버를 계속 이제 뽑는다고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워낙 공장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이 주마다 다 다릅니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소식으로는 온타리오주가 이렇게 막 교환해 준다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완벽하게 다 교환해 주는지 일정의 양식을 거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외에 제가 마니토바도 연락해 보고 이 사스캐치원 뭐 알버타 이쪽까지는 아직까지는 트럭 드라이버로 같은 트럭 드라이버 캐나다 걸로 바꿔 주는 게 없대요. 모두가 그 라이센스 학교를 등록해서 필기 실기를 마친 다음에 140 그 소정의 150 시간 정도의 그 수료를 마쳐야지 그 패스하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라이센스를 인정받나 봐요. 근데 옛날에는 좀 쉬웠는데 이 라이센스도 2020년 1 월부터 엄청 까다로워지고 시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거의 한 800 에서 거의 1,000만 원 정도 전후로 이 라이센스 따는 데도 돈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의 말씀을 정리를 해 보니까 워크 비자 먼저 받는 게 우선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워크 비자가 있어야지 여기 현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워크 비자 먼저 받고 트럭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그 자가용 5종 면허증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대요. 그거 바꾸고 나서 그 트럭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응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딸 때까지 시간과 비용을 하면은 간다네요. 그리고 현재 취업 상태는 어떠냐 그러니까 과거만큼은
그렇게 자리가 많지는 않대요.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라. 이제 그분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다음에 영주권은 어떠냐 그랬더니 옛날보다는 좀 오래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가 영어도, 그리고 영어를 좀 잘해야 된대요. 그 얘기는 거의 막 6, 5, 6 이상 이렇게 되면은 유리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 저희 BC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교환도 안 되고 워크 비자 받은 다음에 1 종으로 5 종을 교환한 다음에 그 드라이빙 스쿨에 등록을 해서 자격증을 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워크 비자, 그러니까 잡 오퍼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게 자세히 알아본 바로는 이렇게 대도시는 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R&I 베이직 소도시 지역에는 지금 발표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계속 발표하면서 그 트럭 드라이버의 현황을 알 수 있겠죠. 인제 그 광고를 시에 내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 구글에 가서 그 지역의 트럭 드라이버 잡을 이렇게 찾다 보면은 실제로 막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가서 직접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예 전문가들을 통해서 짭을 받고 오급자를 받아서 가는 방향이 또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원타리오 같은 경우는 맞바꾸고 그쪽에 4개 지역 RNF 지역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쪽이 좀 더 수월하고 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도 들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왜 이게 캐나다는 트럭 드라이버들이 인기 직종이고 취업도 좋고 페이도 세냐 하면은, 이 저희 미국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제 캐나다에는 아시다시피 공산품을 거의 제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춥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거리들이 풍족하지 않아요. 캐나다에서 주 생산물 제가 옛날에 했을 겁니다. 뭐 유채, 해바라기, 감자, 여름에 잠깐 그 베리들, 체리 이렇게 블루베리 이 정도지, 사시사철 따뜻한 곳에서 온상에서도 과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비시즌은 내내 비 오죠. 다른 주들은 다 눈 오죠. 이래서 한여름 잠깐 과일 가지고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LA 쪽에 얼마나 따뜻하고 겨울에도 과일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 먹거리들은 싣고 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기차로 운반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다 트럭으로 에브리데이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은 일 주일 동안 이렇게 싣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때문에 트럭 드라이버들이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거의 캐나다에 있는 잘 나가는 대형 쇼핑 센터는 미국 회사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사실은. 보세요. 코스코, 월마트, 그다음에 슈 컴퍼니들, 뭐 베스트바이라든가 이런 전자제품 회사들, 그다음에 차, 포드, 크라이슬러, 뭐 미국 회사들 엄청 다 들어와 있죠 이게. 왜냐면 캐나다가 공산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타벅, 그다음에 뭐 스포츠웨어 샵들, 웬만한 공산품들은 다 이게 거의 미국산이에요 사실은. 샵도 많이 오고.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를 다니다 보면 리얼 캐네디언, 뭐 캐네디언 타이어 이렇게 캐네디언 회사들은 캐네디언이라고 붙습니다. 그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캐네디언 거 사 주고 사 먹고 이래야 된다는 홍보예요 사실은. 그 외에는 미국 거를 사 주게 되면 미국으로 돈이 다 가잖아요. 그쪽으로, 그쪽에서 돈을 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회사들이 한번 철수를 한다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캐나다 고용 시장이 아주 출렁출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도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 캐나다를 다 거의 한 70-80% 이 정도는, 뭐 가스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캐나다 오리지널 회사들은, 큰 회사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장 경제에 의해서 거의 미국하고 캐나다는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한 권처럼, 그 한 나라처럼 움직이는 곳이에요. 물론 캐나다 주 생산된 것은 또 미국에 수출도 하죠. 근데 거의 캐나다 주 생산은 주로 천연 자원이 많죠. 석유도 있지만 뭐 광산, 뭐 금, 은 시작해 가지고 그런 것도 많고, 뭐 곡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일부 품목이 가는 대신에 미국에서는 잡다한 공산품이나 농수산물들 어마어마하게 사실 올라옵니다. 캐나다 경제를 거의 미국이 뒤흔들 정도로, 그래서 타격이 심한데, 이런 현실 때문에 그 트럭 드라이버들이 많이 필요로 한 이유고요. 근데 옛날에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트럭 드라이버들의 자리를 이민자들이 속속속속 계속 들어갔었던 거예요. 근데 인제 그때 했던 분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분들 계시고, 최근에 오신 분들도 계속 트럭 드라이버를 하고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그 정체된 탓도 있지만 그 트럭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쪼끔 더
옛날보다는 조금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고 그래도. 근데 여전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쁘고 열심히 하시고 너무 피곤해서 못할 정도로 또 일을 많이 있다고들 하시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지역마다 어디 그 내가 속해 있는 회사마다 약간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인제 큰 회사 같은 데 취직을 하게 되면은 좀 이제 쉽겠죠. 오늘은 그 트럭 드라이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좀 관심이 저도 있고, 왜냐면 제 주변에도 영주권 받고서 인제 뭘 할까 그런 경우 많으세요. 인제 영어는 뭐 기본 영어는 다 하시죠. 근데 딱히 돈 벌 만한 게 없고 사업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사실은 인제 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사업도 많이 포화 상태니까 이게 사이드 잡을 하다 보니까 인제 좀 트럭 드라이버도 해 보시는, 새로 도전하신 분도 계시고, 인제 하다가 너무 힘들고 또 그게 위험한 직종이기도 하잖아요. 사고가 나서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이 현실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트럭 드라이버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 참고하시고, 우선순위가 제가 보기에는 어디 가나 그 잡 오퍼 받고 회사를 찾는 거, 그게 먼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현지에 그 5종 면허로 면허증을 일단 교환하시고 라이센스 스쿨을 가셔서 자격증을 따고 취업하면은 인제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특히 소도시에는 영주권이 빨리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소도시로 도전해 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잡을 찾아서 캐나다로 이민 오실 때는 여러분 항상, 특히 이 트럭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막 8 시간씩 일 주일 내내 차 안에 있어 봐요. 몸이 갑니다 사실. 그래서 진짜 부지런하신 분들이 차를 몰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평소에 내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많이 몸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우리 어떤 일이든 이민을 오든 행복하게 사는 게 첫 번째라고. 그래서 해피런 하시고, 그 트럭 드라이버 지금 하시는 분도 혹시 있으시면 중간에 잠깐 쉴 때 나와서 5 분 10분 무조건 뛰세요. 예, 뛰면은 그 답답한 기운 싹 나가고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각, 공기, 영혼을 그 맑게 해 주는 그런 힐링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늘 행복하게 모든 거에 감사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트럭 드라이버 하시는 분 외에도 다른 잡 같은 거 인제 제가 메일 들어오면은 제가 보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이 댓글이나 메일로 주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